하리는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어제도 밤늦게까지 병원에서 야근을 했거든요. 엄마, 일어났어요? 8살 아들 민혁이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하리는 급히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민혁아, 엄마가 늦잠 잤네. 미안해. 민혁이는 이미 혼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어린아이에도 엄마를 배려할 줄 아는 착한 아이였죠. 하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오늘도 늦게 와요? 민혁이의 눈빛이 조금 서운해 보였어요. 하린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응, 미안해. 엄마가 돈을 많이 벌어야 민혁이랑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잖아. 사실 하린은 지쳐 있었어요. 홀로 아들을 키우며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매달 병원비며 생활비며 돈 나갈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었죠. 민혁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병원으로 향하던 하린에게 수간호사 선배가 다가왔어요. 하린아, 너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하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죠.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말인데 좋은 일자리 하나 소개해 줄까 하는데 선배의 말에 하린의 귀가 쫑긋 서졌어요. 24시간 간병일이야. 급여가 꽤 좋거든.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하린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받는 월급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정말요? 그런데 어떤 환자분인가요? 부자 동네 큰 저택에 사시는 할아버지야.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으신 상태래. 가족들이 전문 간호사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 할인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돈이면 민혁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텐데. 한번 만나보실래? 오늘 저녁에 면접 볼 수 있다고 하던데. 하리는 고민했어요. 24시간 간병이라는 건 집에 살면서 일해야 한다는 뜻이죠. 민혁이와 떨어져 지내야 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더 많은 돈이 절실했거든요. 네, 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하리는 외곽 지역의 큰 저택 앞에 서 있었어요. 정말 웅장한 건물이었죠. 은색으로 칠해진 외벽이 저녁 노을에 반짝였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 여성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김아린 간호사님이시죠? 저는 이 집 가정부 미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리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미숙 씨는 친근하게 웃어주었죠. 어서 들어오세요. 지우 씨와 수민 씨가 기다리고 계세요. 거실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남자가 먼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자분의 조카 지우입니다. 이쪽은 제 아내 수민이고요. 김아린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지우 씨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수민 씨는 명품 핸드백을 옆에 두고 있었어요. 하리는 자신의 평범한 옷차림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상태부터 설명드릴게요. 지우 씨가 말을 시작했어요. 3개월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은 의식이 없는 상태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계시죠. 24시간 관리가 필요해서 전문 간호사를 모시려고 합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환자 케어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혹시 가족분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할아버지께는 자식이 없으셔요. 저희 부부가 돌보고 있습니다. 수민 씨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뭔가 경계하는 느낌이었죠. 환자분을 먼저 뵐 수 있을까요? 미숙 씨가 할인을 2층으로 안내했어요. 넓은 침실에는 각종 의료 장비들이 놓여 있었고 침대에는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하리는 환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건우라고 하세요. 미숙 씨의 대답을 들으며 하리는 환자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맥박, 혈압, 호흡 모든 게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계속 마음 한구석이 어수선했어요. 이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자꾸 낯익은 느낌이 드는 거였어요. 어떠세요? 할 수 있겠어요? 지우 씨가 물어봤어요. 하리는 잠시 망설였어요. 뭔가 복잡한 느낌이 들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일이 필요했거든요. 네,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 주세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도 할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인은 민혁이를 생각했어요. 당분간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게 마음 아팠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선택이었어요. 그날 밤, 할인은 잠들기 전까지 건우 할아버지의 얼굴을 계속 떠올렸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인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상에 대한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며 하리는 긴 밤을 보냈습니다. 하리는 이른 아침 저택에 도착했어요. 큰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두드리니 미숙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리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직 지우 씨와 수민 씨는 보이지 않았죠. 두 분은 아직 안 일어나셨나 봐요. 네, 보통 9시쯤 일어나세요. 그 전까지는 제가 할아버지를 돌봤거든요. 미숙 씨가 할인을 2층으로 안내했어요. 건우 할아버지는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계셨죠. 할인은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맥박을 재고 혈압을 측정하고 호흡기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그때 다시 그 이상한 느낌이 밀려왔어요. 이 얼굴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미숙 씨, 혹시 할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사진 같은 거 있나요? 아, 있죠. 잠깐만요. 미숙 씨가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왔어요. 30년쯤 전 사진들이 가득했죠. 하리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젊은 건후 할아버지의 모습이 누군가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구지? 어머, 놀라셨어요? 다들 그래요. 미숙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왜요? 하린 씨의 아버지랑 정말 닮았다고 해서요. 하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네, 제 아버지요. 어제 지우 씨랑 수민 씨도 그러더라고요. 하린 씨의 아버지를 닮았다고. 순간 하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제 아버지를 알고 있죠? 혹시 제 아버지를 아세요? 미숙 씨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몰라요. 저도 지우 씨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때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우 씨가 올라오고 있었죠. 벌써 오셨네요. 지우 씨는 할인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네, 일찍 왔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할인은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제 아버지를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지우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뭔가 당황하는 표정이었죠. 아, 그게 할아버지 사진을 보니까 닮으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제 아버지를 모르시는데 어떻게 닮았다고 아시는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할인 씨 아버지 분이 어떻게 되셨는데요? 지우 씨가 오히려 되물어 왔어요. 할인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아버지 이야기는 항상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제가 5살 때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머, 그랬군요.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지우 씨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어요.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하리는 힘들게 입을 열었어요. 집에 불이 났는데 아버지가 저를 구하려다가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 후유증으로 결국 말을 하다가 할인의 목이 메었어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아버지 왼쪽 다리에 큰 흉터가 있었어요. 저 때문에 생긴 거였죠. 그때 미숙 씨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어머, 그럼 한번 보세요. 미숙 씨가 건우 할아버지의 이불을 걷어 올렸어요. 왼쪽 다리에 깊고 긴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할인의 눈이 커졌어요. 마음이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도 젊으셨을 때 화상을 입으셨대요. 왼쪽 다리에 큰 흉터가 있으시거든요. 할인의 머리가 빙빙 돌았어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고 있었거든요. 닮은 얼굴, 같은 위치의 흉터, 화재 사고. 설마 이분이 혹시 할아버지께서 옛날에 가족이 있으셨나요? 할인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지우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할아버지가 의식이 없으셔서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우 씨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하리는 다시 건우 할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젊었을 때 사진과 비교해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제 아버지일까요? 하린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왜 저를 버리러 가신 걸까요? 왜 죽은 척 하신 걸까요? 하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하린 씨, 괜찮으세요? 미숙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놀라서. 하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정말 이분이 제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그냥 닮은 다른 사람일까요? 하리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하리는 건우 할아버지를 돌보며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민혁에게는 할아버지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저는 괜히 기대만 했다가 상처받는 거고요. 하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희망과 절망이 계속 교차했거든요. 그날 밤 하린은 혼자 있는 시간에 건우 할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봤어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하린은 결심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하린이 저택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건우 할아버지를 돌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죠. 그날 오후 지우 씨와 수민 씨가 외출한 사이 미숙 씨가 하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하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미숙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세요? 하린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미숙 씨는 주위를 살피더니 하린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죠. 사실 말하기가 무서워서 그랬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요. 하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할아버지 수액 주사 보셨죠? 네, 봤는데요. 왜요? 미숙 씨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 안에 이상한 게 들어있어요. 할인의 몸이 굳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뭐라고요? 독이 들어있어요. 지우 씨와 수민 씨가 넣고 있거든요. 하리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설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저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두려워하고 있었죠. 둘이서 몰래 독을 타는 걸 봤어요. 할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는 것 같아요. 할인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왜 그런 짓을? 재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이 지우 씨한테 넘어가거든요. 할인은 충격에 나를 잊지 못했어요. 이럴 줄 몰랐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독을 놓은 거예요? 그렇죠. 할인 씨는 모르셨겠지만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만약 건우 할아버지가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면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할인 씨, 저희가 뭔가 해야 해요. 이대로 두면 할아버지가 정말 위험해져요. 미숙 씨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할인은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몰래 사진을 찍어뒀어요. 미숙 씨가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지우 씨와 수민 씨가 수액에 뭔가를 넣는 사진이 있었죠. 하리는 사진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현실이 맞나 싶었거든요.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미숙 씨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이 집 곳곳에 CCTV가 있거든요. 지우 씨가 저희 움직임을 다 감시하고 있어요. 하리는 뒤를 돌아봤어요. 정말로 곳곳에 작은 카메라들이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한 곳만 안전한 곳이 있어요. 화장실이요. 거기 환풍기 뒤에는 카메라가 없거든요. 미숙 씨가 작은 목소리로 귓속말했어요. 필요한 얘기는 거기서 해야 해요.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할인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마치 스파이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았죠. 그런데 미숙 씨는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미숙 씨가 할인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불쌍해서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혹시 할인 씨가 할아버지와 특별한 관계는 아닌가요? 할인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할인 씨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그냥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가족을 보는 것 같아서요. 할인의 목이 메었어요. 미숙 씨의 눈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사실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제 아버지일 수도 있어서. 그럼 더욱 서둘러야 해요. DNA 검사도 받아야 하고요. 미숙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DNA 검사요? 네, 할아버지 머리카락 몇 개만 있으면 돼요. 제가 아는 병원에서 비밀로 검사해 줄 수 있어요. 하리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금이 기회예요. 내일 지우 씨와 수민 씨가 하루 종일 외출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 씨와 수민 씨가 돌아온 거였죠. 미숙 씨가 재빨리 할인의 귀에 속삭였어요. 내일 오후 2시에 화장실에서 만나요. 자세한 계획을 세워야 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죠. 지우 씨와 수민 씨가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할인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하린 씨, 할아버지 상태는 어때요? 지우 씨가 웃으며 물어봤어요.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이 가짜로 보였죠. 네, 안정적이에요. 하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하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미숙 씨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테니까요. 하리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건우 할아버지를 지켜내겠다고. 다음 날 오후 2시 하리는 약속대로 화장실로 향했어요. 심장이 마구 뛰고 있었죠. 미숙 씨가 이미 환풍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봉투와 녹음기를 들고 있었죠. 하린 씨, 여기 봐요. 미숙 씨가 환풍기 뒤편을 가리켰어요. 작은 틈새에 뭔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린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증거들이에요. 제가 몰래 모아둔 거예요.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꺼냈어요. 사진 몇 장과 작은 병이 들어 있었죠. 이 사진들을 보세요. 하리는 사진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지우 씨와 수민 씨가 수액에 뭔가를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그들이 사용하는 독이에요. 미숙 씨가 작은 병을 보여줬어요.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죠. 하린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정말 현실이 맞나 싶었거든요. 어떻게 이걸 구하셨어요? 지우 씨 방에서 몰래 가져온 거예요. 위험했지만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할인이 간절하게 물어봤어요. 우선 할아버지 수액부터 바꿔야 해요. 깨끗한 걸로요. 미숙 씨가 새로운 수액팩을 꺼내 보였어요. 그리고 DNA 검사용 머리카락도 몇 개 가져와야 하고요. 할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지우 씨와 수민 씨가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두 사람은 화장실에서 나와 할아버지 방으로 조심스럽게 향했어요. 하리는 먼저 수액을 확인했어요. 정말로 이상한 냄새가 났죠. 이게 독이군요.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독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재빨리 새로운 수액으로 교체했어요. 하린의 손은 경험이 있어서 능숙하게 할 수 있었죠. 이제 머리카락을 가져와야 해요. 미숙 씨가 작은 가위를 건네줬어요. 하린은 조심스럽게 건우 할아버지의 머리카락 몇 개를 잘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인 거예요. 하린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무슨 일이에요? 미숙 씨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정말요? 의식이 돌아오는 건가요? 두 사람은 기대에 찬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더 이상 움직임은 없었죠. 아무래도 독 때문에 의식을 잃으신 것 같아요. 깨끗한 수액으로 바꿨으니 조금씩 나아지실 거예요. 미숙 씨가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 씨와 수민 씨가 돌아온 거였죠. 하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떡해요? 들키면 큰일이에요. 빨리 원래대로 돌려놔야 해요. 미숙 씨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하리는 재빨리 증거물들을 숨겼어요. 그리고 평상시처럼 할아버지를 돌보는 척했죠. 하린 씨, 뭐 하세요? 수민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하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마구 뛰고 있었죠. 수민 씨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할인을 바라봤어요. 수액은 언제 갈아주셨어요? 아, 1시간 전쯤요. 할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이상하네요. 평소보다 일찍 갈아주신 것 같은데. 수민 씨가 수액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다행히 똑같은 종류였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민 씨의 질문이 계속됐어요. 할아버지가 조금 힘들어 보이셔서요. 그래서 일찍 갈아드렸어요. 하리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렇군요. 앞으로는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수민 씨가 차갑게 말하고 나갔어요. 하리는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아슬아슬했거든요. 미숙 씨가 조용히 다가와서 귓속말했어요. 다행히 못 들켰네요. 하지만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해요. 네, 알겠어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하리는 화장실에서 혼자 있을 때 건우 할아버지의 머리카락을 작은 봉투에 넣었어요. 내일이면 DNA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을 거예요. 할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이 모든 음모를 막아야 해요. 그리고 왜 저를 떠나신 건지도 알고 싶었죠.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그냥 선량한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죠. 밤늦게 할아버지를 돌보면서 하리는 생각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분을 지켜드리겠다고. 그런데 그때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의 눈꺼풀이 살짝 떨린 거예요. 하리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할인이에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러자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어요. 마치 할인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죠.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뭔가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그날 밤 할인은 할아버지 곁에서 밤을 새웠어요. 혹시라도 의식이 돌아오실까 봐서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하리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어요. 지우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말했어요. 하린 씨, 죄송하지만 계약을 종료해야 할 것 같아요. 하린의 머릿속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왜 갑자기요?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 간병에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소액 관리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시고 수민 씨도 차갑게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물건을 만지작거리는 것도 목격됐고요. 하리는 당황했어요. 어제 일이 들킨 건가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를 잘 돌봐드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어쨌든 결정됐습니다. 오늘 중으로 나가주세요. 지우 씨의 말이 차갑게 떨어졌어요. 할인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그럼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죠. 수민 씨가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하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미숙 씨가 멀리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죠. 하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쌌어요. 건우 할아버지를 한 번 더 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저택을 떠나는 길, 하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할아버지가 아버지일까요? 이제는 영영 알 수 없는 건가요?
하리는 시골에 있는 친척집으로 향했어요. 민혁이가 거기 있었거든요. 긴 버스 여행 끝에 도착한 친척집에서 민혁이가 뛰어나와 안겼어요. 엄마. 민혁이의 따뜻한 품이 할인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 달래주었어요. 민혁아, 엄마 보고 싶었지. 네, 정말 많이요. 민혁이의 밝은 웃음을 보니 할인의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어요. 친척 이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할인아, 일이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온다고 하더니 할인은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워서 간단히 말했어요. 일이 잘 안 풀려서요. 잠시 쉬다가 다른 일을 찾아볼게요. 그날 밤 민혁이와 함께 자면서 할인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건우 할아버지를 그냥 두고 와도 되는 걸까요? 며칠 후 미숙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할인 씨,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할인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99.9% 일치예요. 할아버지가 정말 할인 씨 아버지세요. 할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아버지였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살아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저를 버리고 가셨을까요? 할인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아마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할인 씨를 지키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미숙 씨가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 아니 아버지 상태가 많이 나아지셨어요. 깨끗한 수액으로 바꾼 후로 가끔 눈을 뜨시거든요. 할인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기쁘면서도 슬펐거든요. 하지만 지우 씨와 수민 씨가 다시 독을 놓고 있어요. 더 빨리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할인의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미숙 씨,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되나요? 증거는 있지만 지우 씨가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인은 절망적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날 밤 할인은 민혁이에게 모든 걸 말해줬어요. 민혁아, 할아버지가 생겼어. 정말요? 어디 계세요? 민혁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멀리 계시는데 많이 아프셔서 도움이 필요해. 그럼 도와드려야 해요. 민혁이의 순진한 대답에 할인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할인은 결심했어요.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를 지켜드리겠다고.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가족이니까요. 다음 날 할인은 민혁이를 이모에게 맡기고 다시 서울로 향했어요. 엄마, 조심하세요. 할아버지도 잘 돌봐드리고요. 민혁이의 당부가 할인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버스 안에서 할인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단호하게 행동할 거예요. 아버지를 잃고 싶지 않아요. 이제 막 찾았는데 다시 보내드릴 수는 없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할인은 미숙 씨와 만났어요. 준비됐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해요. 미숙 씨도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네, 함께 해요. 할아버지를 꼭 구해내요. 할인의 눈에 강한 의지가 서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모든 걸 걸고 싸워야 할 때였죠. 아버지를 위해서, 민혁이를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할인은 다시 은빛 저택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번에는 더 강한 모습으로. 밤하늘의 별들이 할인의 결심을 비춰주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할인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